교사 2를 담당하는 교사 김성훈이에요. 오늘은 주제 2, 3.1운동 대한독립을 외치자 부분을 해볼 건데,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은 12페이지를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 3.1운동은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좀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1운동의 배경을 알고자 한다면 당시의 세계 정세를 알아야 합니다. 당시의 세계는 1차 세계대전 때문에 굉장히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 전쟁은 삼국 동맹과 삼국 협상의 대립입니다. 즉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한 삼국 동맹과 프랑스, 영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삼국 협상이 대립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위에도 나오잖아요.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의 연합국, 그리고 독일과 오스트리아, 오스만 제국 등의 동맹국이 맞섰다 했는데 이탈리아가 중간에 배신을 때려서 연합국 쪽으로 갔고요. 오스만이 나중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발칸반도, 즉 동유럽에서의 민족 대립 또한 한몫을 했습니다. 당시 동유럽에서는 범게르만주의와 범슬라브주의가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범게르만주의는 모든 게르만 민족이 뭉쳐서 한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는 거였고, 범슬라브주의는 슬라브 민족이 단합하고 연대해야 한다는 걸 추구했는데, 게르만 민족은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있었고 슬라브족은 동유럽에 사는 민족들과 러시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당시 세르비아라는 국가가 이제 발칸반도의 세력을 뻗치려고 하고 있었어요. 오스만의 지배를 물리치고 세르비아는 모든 발칸 민족을 합병하여 통일된 발칸제도 국가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스트리아의 방해로 그런 시도들이 자꾸 좌절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보스니아 지역의 사라예보를 오스트리아 황태자부가 방문한 거예요. 당시 세르비아 민족들은 오스트리아에 대한 불만이 쌓였죠. 근데 그 세르비아 청년 중에 한 명이 사라예보에서 황태자부에게 총을 쏘면서 둘이가 사망했고, 결국 격분한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의 선전포고를, 그리고 세르비아와 같은 민족의 러시아가 선전포고를, 그러면 자 오스트리아와 한편인 독일이 선전포고를 하고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의 선전포고를 하면서 전 유럽이 1차 세계대전으로 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초반엔 독일이 유리했지만 프랑스가 생각보다 잘 버텨주었습니다. 그 와중에 독일이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통해 미국 민간인이 타고 있던 상선을 침몰시키고, 또한 침범한 정보 사건을 통해 멕시코와 손을 잡고 미국을 침공하려고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격분한 미국은 이 전쟁에 참전을 하고 맙니다. 그 와중에 러시아에선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서 이 전쟁에서 이탈을 했지만 미국 덕택에 1차 세계대전은 연합국 측의 승리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 와중에 러시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당시에는 황제체제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억압적인. 그래서 국민들이 되게 살기 힘든 와중에 1차 대전에서 독일한테 연전연패를 당하면서 상황이 악화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2월 혁명이 일어나서 황제체제가 붕괴되고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임시정부는 1차 대전을 포기할 줄을 몰랐고 결국 레닌을 중심으로 한 볼셰비키라는 사회주의 세력이 10월 혁명을 일으키면서 사회주의 국가를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레닌은 당시 우리가 억압에 반대하여 혁명이 일어났으니까 우리와 같은 처지인 식민지나 약소민족의 독립운동을 지원하겠다 선언했고, 그래서 다수의 식민지와 약소민족 국가들은 아니 사회주의가 어떤 사상이길래 우리를 도와준다고 하지? 라고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여하튼 1차 세계대전 승전국들은 전후 처리를 위해 파리 강화회의를 열었습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윌슨은 민족 자결주의를 비롯한 14개조 평화 원칙을 제시를 하는데 이게 파리 강화회의의 전후 처리의 원칙이 됩니다. 민족 자결주의란 무엇이냐? 각 민족은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권리가 있고 다른 민족이 간섭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듣기엔 굉장히 솔깃한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스스로 민족의 독립을 선언할 때가 왔다. 열강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 주장엔 모순이 있습니다.
민족 자결주의는 당시 승전국 식민지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일본과 중국도 연합국 편에 서서 참전을 했기 때문에 승전국이죠. 그러니까 승전국 식민지인 우리나라의 독립에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고 미국의 식민지였던 필리핀도 독립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민족 자결주의를 두는 우리나라는 희망을 가졌고 독립운동 준비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당시 상해에서는 신한청년단이라는 단체가 조직이 되는데 이 신한청년단은 김규식을 파리 강화회의의 대표로 파견하기도 하고 미국 대통령 윌슨에게 독립청원서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독립의 의지를 알리고 국내외 여러 지역과 연락을 하여 독립운동을 준비를 했는데 이 소식이 국내, 만주, 연해주, 일본 등지에도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1월 21일 날 고종이 사망을 했습니다. 건강했는데 갑자기 사망한 점, 시체의 색깔의 변한 점 등을 들어 독살설이 강하게 제기가 되어서 당시에 반일 감정이 극도로 올라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2월 8일 날 일본 도쿄에서는 유학생들이 조선청년 독립단을 조직하고 28 독립선언을 유학생 총회에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밑에 보시면 28 독립선언이 나오게 됩니다. 자, 최후의 1인까지 자유를 위한 뜨거운 피를 흘릴 것이다. 우리의 독립 요청을 받아주지 않으면 일본에 대해서 영원히 혈전을 할 것이다 라는 선언을 해서 민족 자결주의를 한국인에게도 적용해 줄 것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나라에서는 종교계를 중심으로 민족대표 33인이 구성이 됩니다. 수능시험에 손병희라고 이 민족대표 이름이 자주 나오니까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대중화, 즉 대중을 모아서 독립운동을 하겠다. 일어나 하나의 창구에서 독립을 계획하고 운동을 한다. 비폭력, 평화시위를 하겠다는 걸 행동강령으로 삼고 기미독립선언서를 비밀리에 인쇄해서 종교조직과 학생조직을 통해 각지에 배포를 하게 됩니다. 이 기미독립선언서는 지금도 탑골공원의 비석에 있는데요. 독립운동의 이론과 논리, 독립의 의지를 천명을 했습니다. 밑에 보시면 자, 조선의 독립은 우선 조선인에게 정당한 삶을 누리도록 해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일본은 그릇되고 옳지 못한 길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야, 쟤네들은 동양을 지탱해주는 자라고 하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양쪽에 좋은 거다. 그래서 이 독립선언서에는 동양 평화, 인류 행복 등의 보편적인 평화 사상을 제시하고 있고 이 평화 사상이 핵심이라는 점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 대표들은 원래 3월 1일 날 탑골공원에서 독립운동 선언식을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 당시 고종의 장례식이 3월 3일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올라왔는데 그렇다고 3월 3일 날 독립운동을 하는 건 황제에 대한 불경이라 생각을 했고 그렇다고 3월 2일 날 하자니 이날은 일요일, 안식일이어서 안 되겠다. 3월 1일로 잡자고 한 거예요. 그런데 변수가 생긴 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시위가 과격화될 것을 우려해서 태화관이라고 하는 요리집에 가가지고 선언서를 낭독한 뒤 만세삼창을 하고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수를 했습니다. 문제가 있죠. 아니 민족 대표들이 시위를 주도 안 하고 없어진 거예요. 당황한 학생들은 장소 변경에 당황하고 항의를 했지만 결국 그들은 잡혀갔고 민족 대표를 기다리다 안 오니까 탑골공원에 모인 사람들 중에 한 청년이 단상으로 가서 선언서를 낭독하면서 시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태극기를 흔들고 밤늦게까지 만세를 되풀이하기도 하고 하면서 평화와 비폭력 시위를 보이게 되었는데 만세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이 시위에 참여를 했고 고향으로 가서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세운동이 전국으로 확산이 되게 됩니다. 서울에서 지방으로, 도시에서 농촌으로 확산이 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가보면 참여 계층이 학생, 농민, 노동자, 상인도 굉장히 다양하게 전개가 되었습니다. 상인들은 철시, 장사 안 해. 그걸 통해서 노동자들은 연대하여 파업을 통해서 학생들은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고 복리 휴학을 통해서 저항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은 농민들입니다. 왜냐? 일제의 피해를 이들이 가장 많이 봤죠.
그리고 시위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날의 전개가 되었습니다. 장날에 주동자가 연설을 하고 경문을 낭독하면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외치면서 시위가 진행이 되는데 슬슬 무력 시위도 등장을 하게 되는데 무력 시위가 등장한 이유가 있죠. 일제 무자비한 탄압 때문입니다. 당황한 일제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으니까 헌병 경찰과 군대를 동원해서 무자비한 학살과 고문 그리고 사격으로 진압을 하게 됩니다. 당시 일본 경찰들은 학교와 민가, 교회를 방화하기도 하고 총격을 가하기도 하고 대검을 꽂고 돌격하기도 했습니다. 군중에 무차별 사격을 가해서 사망자와 부상자가 많아지기도 했고 또한 단순 가담자에게도 태형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한 사건 중에 가장 잔인한 짓거리가 보복살인인 제한미 사건입니다. 당시 4월 15일 날 일본군과 경찰을 제한리에 파견해서 방송을 해요. 강연이 있다. 교회당으로 모여라 라고 사람을 부른 뒤에 교회에 가두어서 불을 지르고 사격을 가하여 무참하게 23명을 학살하게 됩니다. 불을 지른 이유는 증거인멸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캐나다 출신 선교사였던 스코필드가 4월 17일 날 와가지고 유고를 수습하고 촬영을 한 뒤에 보도하면서 대서특필되면서 전 세계인들이 일본을 비난했습니다. 너네 뭐 하는 거냐고. 이전까지 세계인들은 일본이 정치를 굉장히 잘하는 줄 알았어요. 조선인들이 말을 잘 듣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딱 들어지니까 뭐 하는 거냐 니들. 조선인들을 어떻게 통치한 거냐 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례는 뭐냐면 바로 책 앞에 나오죠. 유관순의 사례입니다. 유관순은 17살이죠. 이화학당 학생입니다. 학교가 휴교하자 시위를 하러 고향인 충남 천안, 옛날에 경천으로 불렸는데 여기에 아웅례장터에서 시위를 주도를 하게 됩니다. 이때 헌병들이 총을 쏴서 사람들을 죽이게 되고 같이 시위에 참여했던 아버지가 왜 사람을 죽이냐고 항의를 하니까 헌병이 찔러서 죽였고 어머니는 원수를 갚으러 달려들자 마찬가지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유관순의 오빠는 시위에 참여했다가 체포를 당했습니다. 그걸 유관순은 다 본 겁니다. 오빠랑은 나중에 옥중에서 만나요. 그래서 서대문 형무소에서도 만세운동을 주도를 했습니다. 당시 이 만세 소리에 형무소 밖으로 사람이 몰리기도 하고 전차가 마비됐는데 여기 사진에 보시면 얼굴이 부은 거예요. 왜? 심한 고문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구타를 너무 심하게 당해서 방광도 터졌습니다. 영양실조에도 걸렸고요. 결국 사망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잔인하게 사람들을 탄압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본 사람들이 비폭력 시위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하게 되죠. 비폭력 시위를 무력투쟁으로 바꿔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몽둥이나 죽창을 들고 가서 헌병 주재소나 면사무소나 친일파를 공격하고 식민통치기관을 파괴하고 습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은 두 개로도 먼저 나갔습니다. 간도, 연해주, 일본, 미주 지역에 거주하는 유학생이나 해외 동포들이 선언서를 낭독하거나 만세 삼창을 하거나 이런 운동을 벌이게 되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동의 의의와 그 다음에 영향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기 표 보시면 수감된 사람들의 계층별 분포인데 누가 제일 많아요? 그쵸, 농민들이 제일 많죠. 왜냐? 토지조사 사업 등으로 생존권에 큰 위협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운동의 이념 첫 번째, 전민족적 항일운동이라는 점입니다. 계층, 신분, 이념, 나이, 성별, 지역을 초월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인들의 독립열망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이전까지 전 세계인들은 한국인들이 일본을 좋아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인들이 독립을 원한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리고 민족적 자각, 우리가 뭉치면 독립할 수 있구나라는 점, 그리고 공화주의 인식, 그래 이제는 국민들이 중심이 되어야 돼라는 점, 자유, 정의, 평등, 평화를 지향했다는 점이 의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운동의 영향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일제의 통치 방식을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꿔버렸습니다. 일본은 이제 더 이상 폭력으로 찍어 누르는 건 말을 안 듣는구나 생각을 하게 됐죠.
또한 학생, 농민, 노동자, 여성 등이 새로운 주체가 됩니다. 힘을 깨달은 이들은 계층별로 운동을 시작했고 특히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이 활발해진 점, 또한 아까 민족대표 33이 잡혀가는 거 보셨죠? 통일된 지도부가 필요하구나 해서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된 점, 그리고 만주와 연해주에선 평화 시위를 하니까 안 되네? 총잡자, 독립군 활동이 활발해졌습니다.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의 민족운동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당시 중국 애들은 조선을 봐라, 3.1운동 봐라, 우리도 하자. 그래서 일본에 반대하는 오사운동을 벌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3.1운동에는 여성들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다라는 것들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참고활동을 보면 200여만 명이 쏟아져 나와서 만세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평양, 명천, 서울,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유관순, 그 다음 수원, 광주, 대구에서 여러 독립운동이 벌어졌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흐름 요약 보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동의 배경은 미국 대통령 윌슨이 파리 강화회의에서 민족 자결주의 원칙을 제시하여 식민지와 약소민족에게 독립의 희망을 주고 국제사회의 독립을 청원해야 한다는 여론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상해 신한청년단은 파리 강화회의에 김규식을 대표로 파견하여 독립의지를 알린 점, 국내외 여러 지역과 연락하여 독립운동을 준비한 점 등을 배경으로 들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한편 고종이 사망하여 독살설이 확산되면서 반일 감정이 높아졌습니다. 일본 도쿄에서는 유학생들이 28 독립선언을 발표하면서 독립을 위해 최후의 1인까지 투쟁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운동을 보시면 종교계열 사람들을 중심으로 민족대표 33회를 구성했습니다. 이들은 기미독립선언서를 배포하며 독립의 의지를 표현하기도 했지만 민족대표들은 탑골공원에서 독립을 선언하자 계획은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이자 과격파를 위하여 음식점인 태화관에서 선언서를 낭독하고 독립을 선언한 뒤에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탑골공원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민족 대표들이 오지 않자 학생 주도로 선언식을 진행하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당시 고종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올라왔던 사람들이 시위에 참가를 했고 평화와 비폭력 시위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위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고향으로 가서 시위 소식을 전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됩니다. 계층도 노동자, 농민, 학생, 상인으로 다양화되었는데 주로 사람이 많이 모인 장날의 전개가 되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제는 이 운동에 대해서 무력을 동원하여 폭력으로 진압을 했습니다. 특히 제암리 학살 같은 보복성 학살을 자행하기도 하고 그 와중에 유관순은 천안 즉 병천 아우대장터 시위를 주도했으나 체포되어 서대문연구소에서 순국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제의 잔인한 탄압은 비폭력 시위를 폭력 시위로 바꾸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운동의 의의와 영향을 보면 전민족적 항일운동이라는 점, 우리의 독립열망을 전세계에 알린 점, 민족적 자각을 준 점, 공화주의 인식을 공연에 한 점 등을 들 수 있고, 영향을 보면 통치 방식을 무단에서 문화로 바꾼 점, 학생, 농민, 노동자, 여성들이 민족운동의 새로운 주체가 된 점, 상해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게 만든 점, 그리고 중국의 오사운동처럼 각국의 민족운동에 영향을 준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겠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청명이들 사랑합니다.